누구세요? 출판부터 사단까지 SBI 마케터반 201호에서 일어나는 시시콜콜한 이야기. 여기는 201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셨나요? 네. 오늘 굉장히 인텔리전트해 보여요. 그쵸? 굉장히 지적인 여성처럼 보여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평소랑 다르게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들 좀 차분하고 우아한 것 같아요. 굉장히 낯선 풍경인데 이게 무슨 일이죠, 지지씨? 아마 오늘 팟캐스트 주제와 깊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프닝 음악과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바로 고전문학을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사실 오늘 진행을 맡았지만 고전문학은 조금 길고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요. 잘 모르기도 하고 까치씨나 지지씨는 어떠세요? 저는 고전문학에 입문한 지 오래되지 않은 초심자입니다. 그래서 고전문학 약간 어린이 단계라고 하죠. 저는 사실 원래 그렇게 소설을 선호하는 편이 아니에요. 근데 고전문학을 읽고 나서 뭔가 소설의 묘미를 깨우치게 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진리를 전달할 때 있어서 소설이라는 목소리를 거치면 뭔가 독자의 마음속으로 되게 깊이 침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고전문학. 뭔가 그 세계문학 전집을 통해서 저희 고전문학 많이 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세계문학뿐만 아니라 오래 살아왔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이지 않을까라는 인상을 가지고 있고,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게 거미 여인의 키스, 그리고 이반 일리치의 죽음, 그리고 수레바퀴 아래서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좋아하다 보니까 또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었어요. 제가 아무래도 SF나 디아스포라 소설 좋아하니까 물어봤을 때 이번에 곧 또 얘기해 주실 분이 추천해 주신 게 족장의 가을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세계관을 듣고 너무 재밌다, 안 살 수 없겠다 해서 이번 미음사 북클럽 때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세한 사항은 또 다른 분한테 직접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분 어떤 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족장의 가을 구매하셨군요. 네. 저 정말 족장의 가을을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혹시 그거 아세요? 이 소설에는 구두점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숨막힐 듯이 긴 문장을 읽다 보면은 독재자 족장의 권력욕이나 아니면 그런 고독감 이런 것들이 온몸으로 느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답니다. 정말요? 혹시? 근데 죄송한데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전문학을 좋아하는 연두라고 합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월요일엔 고전을 전해드려요. 줄여서 월고전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어디서 고전문학 소리가 들리길래 말벌 아저씨처럼 호다닥 뛰어왔습니다. 네, 오늘은 마케터반에서 또 다른 게스트 한 분을 초대했는데요. 고전 문학하면 가장 먼저 떠올랐던 분이라서 초대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지지씨와 까치씨도 고전 문학에 관심 많은 분들이라 오늘 DJ로 참석을 하셨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갈지 기대됩니다. 우선 각자가 고전 문학을 선호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저 까치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사실 그 옛날에 어머니께서 책을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그 거실에 TV를 엄마가 아예 없애버리고 거기를 아예 책장으로 다 채웠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책 다 많은데 세계문학 전집이 저희 집에 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출판사에서 나온 세계문학 전집, 저 출판사에서 나온 세계문학 전집 이런 식으로 엄청 많았었어서 심심할 때 막 약간 시리얼 퍼먹으면서 한 장씩 보고 약간 이랬었어요. 집 환경에 중요했어요. 네, 근데 옛날에는 진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보다 보니까 이제 그냥 고전을 읽고서 약간 이런 게 삶에 이런 식으로 적용될 수 있고 이런 깨달음을 주는구나 보다는 뭐 이런 얘기구나. 그러니까 뭐 어린 왕자였으면은 거기서 약간 어떤 깨달음을 얻기보다 그냥 뭐 우주선에서 뭐 탈출하고 약간 뭐 사막에서 헤매는 약간 그런 아저씨 얘기였구나 약간 이러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 다시 읽으니까 완전 제가 알던 그 내용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약간 어렸을 때 제가 봤던 그 고전 문학이랑 지금 제가 느끼는 그 책의 내용이랑 너무 달라서 그 점이 개인적으로는 고전 문학을 더 뭔가 흥미를 느끼게 된 계기 같아요.
근데 카치 씨랑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인데 저도 초등학생 때부터 고전 문학을 굉장히 많이 읽었었거든요. 왜 설날에 용돈 받으면 부모님께서 보관해 주신다면서 가져가시고 그러시잖아요. 네, 저희 어머니께서 또 약간 그러시고는 책으로 항상 돌려주셨어요. 강제로. 그쵸. 그 해에는 고전 문학 시리즈를 구매를 하신 건데 이제 그 시리즈를 전부 읽으면은 선물을 주셨어요. 오, 너무 되게 좋은 좋네요. 네. 교육 방식. 그래서 카프카의 변신 같은 그런 재밌는 소설도 있는가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생이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운 소설도 많았어서 처음에는 저도 그런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시간이 지난 후에 제 고전 문학 첫사랑을 만나게 됐죠.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이요. 지금 읽어도 전혀 위화감이 없는 그런 200년 전 사랑 이야기에 완전 매혹됐어요. 과거와 현재라는 거대한 시간의 장벽이 사랑이라는 가치로 메워지는 순간 고전 문학의 매력에 홀딱 빠지게 됐습니다. 혹시 영화도 보셨어요? 오만과 편견? 네, 어떠셨어요? 전 너무 좋았어요. 내용이 좀 비슷한가요? 내용도 비슷하고 그리고 저는 그 겨울서전님께서 해주시는 GV를 보러 갔었는데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소설이랑 함께 어우러져서 설명을 또 해주시는 걸 들으니까 더 깊어지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애정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보통 고전 같은 거 보신 다음에 그게 다시 리메이크 돼서 뭐 약간 영화 같은 걸로 만들어질 때 실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만족하셨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저도 궁금합니다. 네. 지지 씨는 어떻게 입문하게 되셨죠? 저도 그 까치 씨랑 그리고 연두 씨랑 같이 동일한데 저는 그 유치원 때였나? 초등학교 때 저희 그 항상 그 눈높이처럼 그 좋은 생각처럼 그 구독해서 한꺼번에 사는 위인전이 있었어요. 맞아요. 몬테소리라고 혹시 아세요? 맞아요. 그 몬테소리 항상 그림 사파도 너무 크고 재밌고 내용도 간단해서 그 옆에 두고두고 많이 읽으면서 속으로 난 책 읽는 똑똑한 사람 이러면서 네, 읽었던 게 처음 계기였고 가장 기억에 남는 고전 문학은 처칠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이 위인전 이야기긴 하지만 어쨌든 옛날 사람의 그런 문학적 가치랑 가치관을 볼 수 있는 점에서 몬테소리 같이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별하게 선호하게 된 계기? 저는 소설을 주로 많이 읽어서 고전 문학을 접하는 기회는 많이 없었는데 여기 이제 SBI 입학 준비를 하면서 책을 한 번 더 읽어보자 해서 집에 있는 걸 봤는데 첫사랑이라는 투르게네프의 그 첫사랑이라는 책으로 처음 계기 입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처음 들어봐요. 첫사랑. 첫사랑. 그래서 블로그에도 그 서평을 올렸었는데 진짜 제가 가장 재밌게 썼던 서평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차차 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짝씩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혹시 제일 좋아하는 고전 문학이 있을까요? 네. 저 이제 차체 얘기해 보기로 했는데 지금 바로 마음이 급해가지고 예, 좋습니다. 요 근래 친구들이랑 사랑 얘기를 많이 해서 또 떠오르는가 싶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첫사랑이라는 그 소설이 저는 고전 문학 중에 베스트이고 잠깐 궁금한 게 있는데 진짜 첫사랑에 관한 이야기예요? 네. 네. 근데 그 첫사랑이 서로 처음 만나는 사람 그리고 처음 사랑한 사람에 대한 첫사랑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사랑했던 사람 중에 진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게 되는 의미의 첫사랑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 사람만큼 사랑할 수는 없겠다라는 이별을 고하는 사랑이 있기도 하고 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주제로 다양한 이제 이야기들을 펼치는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좋았던 게 러시아 문학을 좀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러시아 문화를 엿볼 수 있었던 그런 의미에서 되게 색다르게 뽑았었어요. 그리고 단순히 사랑이라고 하면 뭔가 설레고 몽환적인 감정에 취할 수 있기 마련인데 요거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로 다양한 감정을 표현해낼 수 있구나도 배웠고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을 때 이별 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그 이별이 되게 절절하지만 뭔가 애틋한 마음 그리고 약간의 이기적인 마음도 좀 드러나는데 그 이기적인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단순히 사람을 미워할 수 없는 그런 공감할 수 있는 마음도 좀 깊게
절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혹시 몇 살 때 읽으셨죠? 첫사랑. 이게 제가 그 집에 있었던 거라서 아마 중학교 때 한 번 읽고 어렵다 이러고 덮었다가 네, 성인 되고 나서 지금 20대 후반 때 다시 읽었어요. 얼마 안 됐네요. 네, 얼마 안 됐어요. 네, 그 까치 씨가 제일 좋아하는 책은 뭐죠? 제가 뽑는 가장 최고의 고전 문학은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입니다. 제가 아는 책이 나왔어요. 예. 워낙 유명해서 드디어. 약간 설명하기도 약간 좀 민망한 면이 없잖아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혹시나 아직 안 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은 메르소라는 청년이 사소한 일을 계기로 살인을 저지르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을 다룬 책이에요. 근데 처음에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는 뭔가 그 메르소라는 청년이 뭔가 저희가 약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어떤 도덕관이라든지 윤리라던가 하는 기준이랑 많이 벗어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맞아? 약간 이게 주인공이 가져야 되는 생각이 맞나?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다 읽고 나니까 뭔가 이게 맞나? 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을 약간 좀 반성하게 되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저희도 살면서 뭔가 세상이랑 너무 약간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이라던가 뭔가 좀 나만 뭔가 외톨이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조금씩은 있잖아요. 한 번쯤은.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뭔가 나 지금 뭔가 세상이랑 동떨어진 기분이야 라고 입 밖으로 내뱉지 않잖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근데 약간 그런 거를 인물 독백을 통해서 뭔가 듣고 약간 공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책이 되게 좋았어요. 뭔가 인간 내면에 대한 새 지평을 열어주는 느낌? 그래서 저는 최고의 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외톨이라고 해서 그 드립이 생각이 났는데 아. 이런 우아한 분위기는 어울리지 않아서 네. 자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 하겠습니다. 저는 아웃사이더. 네, 나올 줄 알았습니다. 아쉽네요. 왜 안 나오나 했어요. 네, 안 할 수가 없었어가지고. 네, 맞아요. 저는 이제 연주님의 최고의 고전 문학이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재밌는 소설들이 너무 많은데 단 하나를 뽑아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도 하나를 골라본다면 이탈로 칼비노의 나무 위의 남작이라는 책이에요. 정말 모르겠군요. 나무 위의 남자. 네, 나무 위의 남작이에요. 정말 남작가의 어떤 소년이 나무 위에서 생활을 하는 이야기인데 이제 줄거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탈리아에 옴브루사라는 남작 가문이 있어요. 근데 여기 가문의長남인 12살 소년 코지모가 밥을 먹다가 소리치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참겠다.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가족들이 다 이상해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너무 억압하고 그런 예절과 그런 규범 같은 거를 너무 중시하는 분이셔서 그 자유로운 코지모에게는 너무 힘든 부모님이었고, 그리고 누나는 매번 쥐간이라든지 아니면 메뚜기 같은 이상한 재료를 사용해서 요리를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그런 환경들이 너무 힘들어서 이 코지모가 참다가 어느 날 식탁 위에 올라온 괴상한 달팽이 요리에 빵! 하고 폭발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대로 그 집 문 밖으로 나가서 집 앞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가 버려요. 나 절대 여기서 안 내려올 거야.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무 위에 남자. 맞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너 언젠가 곧 내려올 거야. 쟤 그래봤자 언젠가 곧 내려와 라고 하지만 코지모는 절대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서 밥도 먹고 새로운 여자를 만나서 사랑도 하고 도시락을 싸들고 올라가나요? 냉장고 올려주는 거죠, 이제. 밥까지는 어떻게든 보장을 해주는. 그래서 먹고 그러고 뭐 저 옆에 어디 추방당한 스페인 사람들이 있다. 저 옆에 나무 위에. 그럼 또 그거 교류하러 또 이렇게 나무를 건너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교류를 하러 가고 이러한 식으로 그 위에서 생활을 계속 자기의 선언을 지켜나가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좋았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까치 씨랑도 되게 비슷한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네.
관습과 규범이 존재하는 사회 속에서 남들이랑 좀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나 코지모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온전하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세상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나무 위에 서서 굉장히 먼 곳까지 바라보면서 자신의 의지를 지켜나가는 그런 코지모를 보다 보면 아, 나도 저런 방식으로 세상을 좀 살아가고 싶다, 이런 용기를 얻을 수 있어서 되게 좋게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되게 좋은 책 같은데 뭔가 부모님이 도시락 이렇게 올려주는 게 자꾸 상상이 돼서 뭔가 그 청년 그 아기의 동심을 지켜주려는 뭔가 부모님의 입장에서 뭔가 보게 되는 게 있네요. 그러니까요. 혹시 저처럼 고전 문학을 잘 모르는 입문자들에게 추천해줄 만한 책은 있을까요? 저는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좀 많이 유명한 거예요.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이라는 책. 저 그 밤으로 그런 생애를 제 인생 책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뽑죠. 네. 근데 사실 이게 입문자분들이 되게 가볍게 읽을 만한 소재나 내용은 아니기는 해요. 뭔가 개인적인 취향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알베르 카미 이방인이나 인간 실격이나 둘 다 약간 인간 내면의 혼돈을 다룬다는 점에서 뭔가 제 취향이 약간 짐작이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뭔가 약간 저는 세상에 뭔가 나 혼자만 느꼈을 것 같은 그런 되게 내밀한 감정들 있잖아요. 그런 게 되게 가시화된 작품을 보면 되게 엔돌핀이 팡팡 도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약간 사람의 외적인 생김새는 그냥 딱 보면 보이잖아요. 근데 뭔가 내면적인 생김새는 그 사람이 약간 내가 드러내야지 라고 말을 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것도 그렇고 소설 속에서 만나는 인물의 내면은 뭔가 보편적이면서도 뭔가 독특한 한 끝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들. 그래서 뭔가 그런 점을 인물 독백을 통해서 들으면은 거기서 느껴지는 희열도 있고, 그래서 뭔가 보통 우리가 살면서 뭔가 나는 방금 이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어. 왜냐면은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뭔가 보편적이면서도 추상적인 마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저는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도 동의하는 게, 저 취향이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읽은 유일한 고전 문학이 이방인이랑 인간 실격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거에 끌리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좀 다크한 거 좋아하시면 네. 입문 고전 문학으로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눈이 뜰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인간 실격만큼 그렇게 다크하지는 않지만 입문자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책인데 일단은 그 매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번에 읽을 수 있고, 그 간략한 줄거리는 이반 일리치라는 사람이 이제 그 명성을 누리면서 부를 되게 많이 누려요. 부와 명예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온전히 즐기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에 허리를 이제 크게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건강이 악화되면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려내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보면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의 입장을 엄청 공감할 수 있고, 그냥 우리 지금 현대인이 생각하는 사고와 다르지 않구나, 이거는 진짜 되게 오랜 사람의 이야기인데도 되게 죽음의 앞에 있어서는 다를 게 없구나. 그리고 이반 일리치가 보면은 되게 어느 날은 좋았다가 어느 날은 성격이 좀 괴팍해졌다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의 묘미도 있고, 그래서 입문자용으로 추천해드리고 싶고, 고급자 과정은 사실 이거는 저는 고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책인데, 안나 카레리나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총 전 3권으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 그 책 한 권 자체도 정말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그 민음사 유튜브에서 추천을 받았었는데 되게 이야기할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안나라는 사람의 그런 회고록이라고 해야 하나? 그냥 좀 고찰해볼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서 고급자 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은 책입니다. 저 안나 까레리나를 읽을 때 추천드리는 방법은
A4 용지를 한 장 두고 네. 인물을 정리해가면서 읽으세요. 정말 네, 그래야 잘 읽히는 책이 또 있어요. 이름이 한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야 이 사람 지금 이 사람 얘기하고 있는 거였어?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서 읽으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꿀팁까지. 네. 역시 월고정.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연두님의 추천 책도 들어볼까요? 제가 추천하는 책은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을 경쾌한 내용에 그렇지 못한 굉장한 무게감을 가진 책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고고와 디디라는 사람이 나와서 고도라는 존재를 기다려요. 근데 이게 고도가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이 아닌 건지 언제 오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 고도가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르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다리면서 서로 뭐 쓸데없는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만담도 이렇게 나누는데 이 만담의 내용이 대충 이래요. 아 고도 언제 오지? 아 몰라. 근데 나무에 목을 매다면 사람이 정말 죽을까? 몰라. 그럼 우리 이거 해볼까? 좋아? 그럼 너 먼저 해봐. 아니 너 먼저 해봐. 약간 이런 식으로 쓸데없이 무슨 진짜 네. 만담 같은 느낌이네요. 연극 같아요. 맞아요. 이게 연극이에요. 희곡이어서. 그래서 이거를 보다 보면 약간 패트와 매트를 보는 것 같다? 이런 좀 경쾌한 그러면 느낌. 좀 재밌을 것 같은데요? 정말 재밌어서 추천드리고 이거를 다 읽고 나서는 기다림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거리까지 아주 역시 월구정. 진짜. 공유가 땡겼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요즘 읽고 계시는 고전 문학이 있나요? 저는 채만식의 탕류라는 책을 읽고 역시 있어요. 월고전은 계속 나오네요. 소재가 끊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올고전에 콘텐츠로 올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요즘은 고전 문학 안 읽으세요? 저는 최근에 노인과 바다를 그냥 집에 있길래 그냥 심심해서 읽었는데 다시 읽어도 참 좋더라고요. 되게 뭔가 엄청 대단한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소재도 아니지만 그냥 뭔가 이렇게 쓱 읽고 있으면 뭔가 좀 마음이 좀 가라앉고 약간 좀 차분해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독한 노인이죠. 네. 월고전은 안 읽은 게 없네요. 저는 사실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미천이 드러나지 않게 이제서야 고백하시네. 열심히 읽고 있어요. 꿀팁도 알려주셨는데 사실은 그렇게 깊은 사람이 아니다. 네, 닉네임 값을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올고전입니다. 저는 최근에 고전 문학을 읽지는 않았고 그 조지 오웰의 산문집이 열린 책들에서 출간이 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산문집을 읽고 있는데 조지 오웰이 이제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있었던 그런 일들,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회고록을, 그러니까 본인의 회고록을 쓰고 있는 그런 책을 읽고 있는데 좀 무겁지만 그래도 한 사람의 그런 인생을 볼 수 있어서 잘 읽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책들의 후기도 너무 궁금한데 혹시 각자 가진 고전 문학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한다 하는 뭐 팁이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근데 아까 연두님이 말씀하신 게 진짜 좋은 것 같은 게 고전 문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뭐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 문학도 되게 많아서 일단 러시아 분들은 이름이 엄청 길잖아요. 근데 그 인물이 한 명이 아니고 한 열댓 명쯤 나오면은 약간 머리가 터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약간 인물이 이런 캐릭터고 이런 인물이 저런 캐릭터고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고 약간 이걸 정리하면서 읽는 게 진짜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저는 보통 고전 문학을 읽을 때는 정말 편하게 읽어요. 읽을 때는 이해가 안 가도 그냥 넘겨요. 그러고서 다 읽고서 이제 그때부터 저는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고전 문학의 진정한 묘미는 이거를 뜯고 씹고 맛보고 즐겼을 때 나타나는 거라서 2회차부터가 그쵸. 다 읽고 나서 관련된 논문을 찾아본다든지 예? 아니면 논문 나왔습니다. 월고전 되게 너무 어려운데요? 입문 못하실 것 같은데 아니면 논문까지는 아니어도 좋으니까 이게 보통 이제 민음사 같은 경우에는 책 마지막 말미에 해설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해설을 읽어본다든지 이러한 방식을 좀 활용하시면은 좀 더 깊이 있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진님은 혹시 네. 있으세요? 저 아까 까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다른 문화권은 이름이 엄청 길거나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 읽으면서 아마 흐름이 좀 끊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수학 공식처럼 왜를 물어보지 말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흐름에 먼저 맞춰서 읽으시다 보면 나중에는 뭔가 이 사람 이름이 안나인데 갑자기 애칭으로 앵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앵이 맞아요. 뭐지 그럴 때 하다가 헷갈려요. 네, 나중에는 안나구나 하면서 같이 읽어 나가면 좀 더 수월하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를 말하지 말고 그냥 읽어라. 그게 주입식 교육. 그냥 편하게 읽으시면은 고전 문학의 매력에 푹 빠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근데 외국 고전 문학을 소개해 주셨는데 혹시 한국 고전 문학도 소개해 주실 만한 책이 있을까요? 한국 고전이 뭐가 있었지? 서치할 저는- 시간. 네. 네. 저는 보통- 병신과 머저리라는 책을 아, 좋아해요. 이게 제목이 굉장히 강렬하죠. 나 읽어본 것 같아. 이게 아마 저희 교과서에서도 수록이 됐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병신과 머저리라는 책이 인간 실격과도 좀 느낌이 비슷한데, 그러니까 사람이 진정한 이런 외상적인 아픔이 없는데도 내면적으로 자꾸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뭔가 이렇게 가시적으로 있었던 아픔이 없는데 왜 나는 자꾸 마음이 이렇게 괴로울까? 그래서 나는 병신이고 나는 머저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동생의 시점에서 전개가 되는 책이어서 저는 좀 많이 읽으면서 공감이 갔던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뭐 굶주림이라든지 이런 아픔이 없음에도 내면에서 굉장히 끝없는 고민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아파하잖아요. 이런 과정을 좀 함께 느껴볼 수 있는 책이어서 좋아합니다. 다른 분들도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 분야를 한국 고전이라고 치면 저는 박완서 작가님 책을 좀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되게 유명한 게 남옥이잖아요. 저 그거는 아직 안 읽어봤고 약간 짤막짤막한 단편집으로 그 카메라 워커라는 약간 단편 소설집이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 뭔가 박완서 작가님은 뭔가 매니아층이 되게 뚜렷하게 계신 것 같더라고요. 뭔가 그래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다정하다고 해야 되나? 그 시선의 다정함 같은 게 되게 많이 느껴져서 저도 읽으면서 뭔가 주제가 막 6.25 전쟁도 얘기 나오고 한국 전쟁을 비롯해서 되게 어둡고 약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 뭔가 계속 시종일관 다정함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작가님 책을 읽으면서 되게 그런 기분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저는 이게 고전 문학이라고는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지만 가장 최근에 읽었던 옛날 문학, 한국 문학은 그 생활적이라는 손창섭 작가의 책인데요. 이게 그 한국의 그런 폐허된 그런 생활터, 그다음에 그런 전쟁 이후에 있는 일을 우울이랑 그다음에 절망을 토대로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데 보면서 한국의 역사도 그려볼 수 있고 우리나라가 참으로 이렇게 살기가 어려웠구나 그런 것도 한번 돌이켜보고 그렇게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뭔가 희망을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래 마냥 절망은 없다 하면서 약간 희망을 품을 수 있었던 책이었어요. 무엇보다 그냥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결과를 내기보다는 마냥 우울하고 절망하고 그런 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이 되게 그래 삶이란 이런 거지 하면서 좀 회고해 볼 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네, 추천 감사드립니다. 확실히 고전 문학은 현대 문학과는 다른 매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세 분이 고전 문학과 사랑에 빠지게 된 계기부터 추천까지 여러 이야기를 나눠보니 저도 고전 문학에 흥미가 생겼습니다.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아직 고전 문학을 읽어보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팟캐스트를 계기로 저희와 함께 고전 문학의 늪으로 빠져보는 건 어떨까 제안 드려보면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출연해주신 연두씨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요. 일단 너무 재미있었어요. 제가 처음에는 이게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은 안 보이시겠지만 굉장히 떨려서 손을 대대대대 떨었었거든요. 귀가 시뻘개지고 네, 있어요. 얼굴도 시뻘개지면서 정말 많이 떨렸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이게 점차 편안해지면서 이제 다른 떨림이 시작되더라고요. 아, 나도 진짜 너무 좋았는데 저거 더 말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마음에 떨림이 있었어서 이거 한 3시간? 4시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었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양한 분들이 고전문학에 입문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연두 씨가 길게 말하고 이렇게 재밌어서 얘기하는 걸 처음 본 것 같았는데 네, 새로운 모습 너무 좋았고요. 오늘 소개된 고전 문학을 읽어보신 분들, 안 읽어보신 분들 모두 시시껄껄 201호 인스타와 팟캐스트, 유튜브 댓글을 통해 고전 문학에 관한 자유로운 얘기들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뵙겠습니다. 다 같이 다시 갈게요. 지금 첫 MC라서 긴장이 많이 되고 있나 봅니다. 그리고 약간 읽을 책이 많아서 네. 숨을 차오르는 감정에 마무리할 때가 되니까 이제 혀가 꼬이기 시작했어요. 네. 할 수 다 있습니다. 같이 인사로 마무리할까요? 둘, 셋. 잘 가요. 다음에 또 놀러와요. 인스타 월고전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